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감기는 옆에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비만은 어떨까요? 비만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 중에 하나에 실린 하버드 의대의 07년도 논문입니다. 제목은 32년에 걸친 대규모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비만 확산이죠. 본 연구에서는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간 프레밍햄 하트 스터디에 참여한 12,067명의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비만이 사람들 간에 전파가 될 수 있는지랑 만약 전파된다면 그게 어떻게 퍼지는지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감기가 전염되었다 할 때 전염이란 말은 병균들이 옮겨가는 거라서 인펙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비만이 전파되는 거를 인덕션, 즉 유도 또는 전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도는 종교를 전도한다처럼 무언가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같은 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무슨 균이 옮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몇 개 나왔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요, 비만의 군집화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만이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쳐서 모여 있고 또 날씬한 사람끼리 서로 또 이렇게 뭉쳐서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실게요. 이 점들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지인이라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점들이 좀 한쪽에 좀 뭉쳐 있죠. 유독 좀 뭉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날씬한 사람이랑 비만인 사람이랑 이렇게 균등하게 퍼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비만인 사람은 비만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곳에 뭉쳐 있고 날씬한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곳에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군집은요, 3다리를 보통 걸치면서 확정됐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비만이면요, A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즉 3다리를 걸쳐서까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결과 두 번째는요,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이 달라졌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만일 경우 그 친구가 비만이 될 확률은 57% 증가했고,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40% 증가했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별이 같은 친구나 형제 자매가 비만이 됐을 때 더 강한 전도력이 나타났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런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옆집 살거나 앞집 살거나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별 영향이 없었어요. 즉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는 영향이 없고요.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가 친밀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비만 진짜 전도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이거로는 전도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 않나?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도 동종선호라고 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동종선호가 있는 건 맞는데 한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효과인 인덕션, 즉 전도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와 오래 같이 지내면 그 사람 말투나 사투리도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만도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독 비만이 전도가 더 잘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배우자, 연인 등이 좀 있죠. 가장 먼저 부모, 자식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의대 2010년도 연구에서는 4,746명 청소년의 프로젝트 EAT, 청소년의 식습관 연구를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권위적인 양육 방식과 방임하는 방식 중에는 뭐가 더 나을까? 답은 권위적인 양육 방식을 가질수록 자녀의 체중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체중을 가진 사람들은요, 독재자 어머니와 방임 아버지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일치하지 않은 게 가장 좋지 않고요. 또 방임을 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2번, 양육 관행에서는 부모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할수록 자녀의 체중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솔선수범은 안 하고, 즉 자기 자신을 안 하면서 격려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아들의 체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즉 어머니가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말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들의 체중이 더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아들 체중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요. 아버지가 솔선수범 하냐 안 하냐의 여부는 딸에게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 방식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게 큰 차이를 만들고요. 이러한 두 가지가 집안 대대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즉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관계인데, 여기서도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만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만이 아니죠. 배우자나 연인 간에도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09년도 연구에서는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자들은 결혼 후 5년 안에 10.9kg가 쪘고요, 동거를 하는 경우 8.1kg가 쪘고요, 연애만 하는 경우 6.8kg가 쪘습니다. 남자도 살이 찌긴 쪘는데 뭐 결혼, 동거, 연애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 그냥 다 쪘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연인이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남성의 경우 그 파트너와 1, 2년 동안 함께 사는 것이 비만 위험과 강하게 연관되었고요. 여성은 동거 1년 후에 비만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동거하는 커플은 데이트 중인 커플에 비해서 운동을 안 하거나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비만 유발 행동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2년 이상 함께 산 커플은 비만을 유발하는 행동을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즉 오래 같이 살수록 서로 행동이 비슷해져서 비만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동거라는 거는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같이 사는 거를 그냥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나마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면서 데이트만 하면 이런 위험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젤 대학의 2015년도 연구에서 유럽의 다양한 지역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9개를 종합해 봤더니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BMI, 즉 체질량 지수가 더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인이나 친구 등의 전반적인 사회활동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 의대의 13년도 연구에서는 스위디시 레벨 오브 리빙 서비스 3,586명의 데이터를 9년간 추적했어요.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고요.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는 것도 비만이 될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와 친구 만나는 거는 별 상관이 없었고요. 결혼해서 이혼 또는 사별로 상태가 변한 여성은 계속 결혼 상태를 유지한 여성에 비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즉 여성은 결혼 상태가 유지될수록 비만 위험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이렇게 해서 비만도 전도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우리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비만이라는 게 그냥 칼로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죠. 사실 이렇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칼로리 인에 나온 모델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져 있고요. 지금은 호르몬, 혈당, 인슐린, 체온, 장내 흡수율 등 수많은 요소들이 관여한다는 것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혈당 다이어트까지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도 우리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내 주위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보시고, 내 다이어트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관계들이 있었다면 그 관계들에 대해서 좀 재고도 해보고,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좋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안 좋은 관계들만 있다면 반대로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매사추세츠 의대의 14년도 연구를 보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식단과 운동을 응원하면 24개월 후에도 체중이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자꾸 하게 되면 24개월 후에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다고 하죠. 따라서 내 주위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응원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서로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